그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입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소서. 과연 이 자소서 폐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요게 이제 생각을 한번 궁금해 봤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라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대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올해 경험한 걸 빗대어서 한번 봤을 때 자소서 폐지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종합을 쓰기가 더 좋아졌어.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도 내가 종합전형 학교를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러네.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기존에는 학교에 있었던 학과의 경쟁률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아예 학교의 경쟁률이 바뀌어.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예를 들면 연대하고 고대하고 고민하는 거야 이제는. 원래는 연대에 무슨 과였고 고대에 무슨 과였잖아. 이게 아니야. 연대로 써버릴까 고대로 써버릴까. 또 눈치 작전 좀 하면서. 진짜 우리 20년 전 30년 전 학교의 대자보에 그랬던 경쟁력 보고 마지막에 막 전화해서 넣었던 그 옛날 세대 같은 게 다시 등장할 수 있어. 그러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종합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두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어. 그러네. 자소서 폐지되고 면접도 이제 슬슬 없어지는 추세고. 아니 면접은 훨씬 강하대. 면접은 그러니까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제가 보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일단 종합전형에 대한 이 응용력이라고 할게요. 이 응용력이 완전히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예 뭐 학과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러네. 두려운 게 없죠. 그쵸. 대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면접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자소서가 면접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면접이지. 네, 면접으로 거의 진짜 이제는 모든 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활기록부하고 연동되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생계부가 진짜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만큼 면접이 유리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은 저는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요 바뀌어가는 이 종합 형태, 이 서류 있잖아요. 이 서류 평가하고 이 면접이 이제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예 서류만 보는 서류 100이란 전형은 진짜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 물론 기존에 자소서가 없이 서류 100으로 뽑던 학교들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여기서는 진짜 이제 종합전형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는 건 선택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디를 어떻게 써야지 전략적으로 노리가 어려워. 그치.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건 지금 올해까지의 종합전형 입시 결과가 내년에 또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참고 데이터가 없네.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어가는 경쟁률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어가는 이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내가 볼 때 내가 장담하는데 이제 입시 유튜브 중에서 이제 찍신들이 강림할 거예요. 요가 빵꾸다.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절대 그거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거 진짜 눈치 작전 장난 아니겠네. 솔직히 이게 이제 저 같은 입시 상담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밥줄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밥줄이 없어질 뻔 하는 거를 자소서를 폐지하잖아? 밥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저는 이 밑에 있는 수능 체조하고도 조금 더 연동을 할 거지만 결국에는 수능 체조를 맞추지 못하는 애들에겐 진짜 희망인 거야. 종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6종합을 그냥 써버릴 수 있어. 기존에는 자소서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막판에 내가 종합으로 바꾸고 싶은 자소서 때 못 바꿨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수능 체저를 좀 완화해 준 건가? 종합으로 가지 마라? 이번까지 만약에 진짜 거기서 생각을 했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같이 적용돼. 그게 같이 적용돼 버리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능 최저 완화는 어떤 변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를 완화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을 얻는 건 이제 문과에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의 상위권에. 그렇죠. 얘네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이점을 얻는 아이들의 내신 컷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기존에는 내신이 안 됐지만 그 수능 체제를 맞춰서 이른바 올라갈 수 있었던 일반 역전이나 LA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등급에 맞춰서 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되는 거야. 진짜 그냥 1말, 그냥 2초, 그냥 2중, 2말이 원래 가야 되는 학교. 예전의 입시 결과. 그렇죠. 한 5년 전 입시 결과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체제가 완화되면서, 아무튼 애들이 이제 수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할 수밖에 그걸 없죠. 하죠. 예.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정시까지 가는 인원이 많아진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 선순환이라 얘기도 웃기지만 그런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해보면 현재는 학생들이 종합하고 교과를 좀 약간 섞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뭐 3종, 3종 이렇게 썼지.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그냥 나는 종합파, 너는 교과파.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나는 육종합, 너는 육고과.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구별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등급 때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3종, 3, 4도 쓸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거의 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때 2등급 중반부터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등급 중반부터는 내가 완화를 해도 내가 그 합을 못 맞춘다고 하면은 굳이 이제는 교과를 억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종합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학교들을 다 써버리면 돼요. 와, 그러면은 육종합 쓸 애들은 또 그러면 수능까지 정시까지는 안 간다는 소리고. 그렇지. 여기서 끝을 내야 그냥 되니까.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교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되면 아무튼 수능 공부를 부여잡고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수능장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면 걔네 일부는 정시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육종합, 육교과라는 이 상황이 내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진짜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버린 거야. 수시에서 그렇죠. 가장 큰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거야. 야, 이게 딱 보니까 종합은 솔직히 물음표죠. 그쵸?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과도 모르고 교과도 모르겠네. 왜냐면 교과가 내가 모르겠네. 수능 최소를 맞춰도 떨어지는 모르겠네. 학생이 커진 거야. 맞추고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하게 발동되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네. 같은 라인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요게 제가 세 번째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차잖아요. 이제 바뀐 입시 그렇죠. 3년 차 내년이. 네. 그럼 수시랑 정시 어떻게 지원될 거냐. 그냥 예상을 해봤어. 진짜 예상을 해봐. 나라면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시 무조건 저는 이제는 학교를 6개 안 씁니다. 3개의 학교에 2개를 두 개씩? 그게 이 바뀐 체제에선 제일 합리적인 거야. 그냥 내가 보는 생각에서. 그냥 굳이 한 6개 학교 쓸 필요가 없어. 그렇지. 내가 교과 라인으로 예를 들면 어느 거 맞춰놨어. 그런데도 이 교과에서 여기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얘네가 학교를 낮춰야 되잖아. 못 맞춰. 그러면 어떻게 쓰냐? 종합도 같은 거 종합을 같이 쓰는 쓰는 거야. 예를 거야. 들면 이런 거야. 경기대 2학 7이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2학 7 라인을 썼어. 그럼 내가 내신이 뭐 한 3등급 초야.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년은 이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네. 왜? 2학 7에 이제 이 말인 애들이 안전방향 막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못 가잖아. 그러면 요거보다 밑에 있는 학교를 쓰면은 2학 8, 9는 솔직히 없어, 거의. 그냥 그쵸? 지방이란 네,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 이거를 쓰고, 결국 경기대, 그쵸? KG, 네. 경기 유니버시티 종합전형을 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복수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6개, 7개의 학교를 세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라인에서 그러면 또 요게 어떤 거하고 작용되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는 수평 지원을 하기 시작해. 그치. 기존에는 뭐 위아래로 썼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져. 그걸 하려면 무조건 6종합 아니면 6교과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은 라인에서 애매모호한 애들은 이제 위아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떨어지면 어차피 위도 떨어지고 아래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락.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경기대, 가천대, 그쵸. 뭐 한양대, 에리카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여기를 그냥 들들들 쓰는 거지.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입시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커졌어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쵸. 활용 빈도 훨씬 더 넓어질 거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제 일반 역전 놀이는 상위권 교과 지원이 되게 어려워져요. 아, 그러면은 상향 지원이 이제 힘들어지겠다. 교과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안정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그쵸. 종합이 이제 질르는 상향 지원의 형태를 띠게 돼요. 왜냐면 이 전까지는 반대였지. 바뀌었었잖아요. 그쵸. 종합을 되게 안정이나 그쵸. 밑에 깔고 교과에서 3만 맞추기 위해서 막 이걸 하려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는 입시의 방향성들이 조금씩 바뀔 거고 내년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학교들도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이제 추천 인원 제한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지역균형이라는 그냥 학교당 추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솔직히 무용지물에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큰 의미도 없고. 그러면 학생들은 아무튼 선택권을 많이 갖기는 하니까. 요게 제가 보는 이제 수시에서의 라인이면, 그러면 정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과, 즉 수능 최저를 완화하게 되면 예전에는 2합만 맞추던 애들도 이제 3합을 맞추러 가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 내가 3과목도 공부할 수 있다. 왜? 수능 최저의 완화는 결국에는 수능 학습량의 완화예요. 그게 이제 또 과목 수의 증가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과목도 내가 원래 그렇죠. 기존처럼 할 때 한 과목 정도 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이 수능 최저를 극명하게 얘기하면 3합에 대한 빈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네. 그리고 이제 2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 라인 있죠? 네. 흔히 얘기하는 6, 7, 8. 그러니까 밑에 라인일수록 훨씬 많아져. 그렇지. 애들이 그렇지. 비도가.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신이 2등급 때지만 3합까지 노리는 그런 일반러들이 등장할 거고, 반대로 2합 라인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맞추게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니는 또 공부를 안 할 거야. 이게 원래 순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공부하는 애가 내년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내년의 어떤 수시 라인에서의 좀 뭐 예상? 미래라고 본다면 제가 이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결과 보면 나오겠죠. 어느 정도 맞췄는지. 욕 많이 먹거든요. 네. 정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정시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정시는 아까 얘기한 거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최저 완화가 결국에는 수능을 하는, 그러니까 수능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숫자를 늘려줄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축소되는, 비율이 축소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수능에서 어느 과목들을 잘 봤을 때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냐를 결정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네. 예. 자, 그러면 결국엔 정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예. 1교시 잘 봤다?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겁니다. 1교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국어가? 네, 1교시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할 거다. 왜냐면 2교시에 수학이 결정할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수학은 이미 수능 이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렇죠. 과목이에요. 네. 1등급, 2등급, 3등급이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수학이 그래서 진짜 가장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미 1등급은 거의 다 의대 아니면 스카이예요, 얘는. 결정이 되어 있는 집단들. 그렇죠. 2등급도 다 되어 있어요. 되어 탑10.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가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수학은 가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거죠. 그럼 뭐가 가르느냐? 제가 보는 건 결국 국어가 가르. 아니면 약간의 탐구? 탐구는 이제 못 갈러. 왜냐? 일일해서 같이 해서? 사탐과 가탐을 같이 그러니까. 보는 상황이 물론 네. 몇몇 학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탐을 보든 가탐을 보든 여기 자체는 이미 문과로냐 이과로냐 구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서울대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쵸. 원원이 네, 가능해져버리니까. 원원이니까. 대신 이렇게 되면 진짜 가탐은 지옥인 거야. 그것도 얘기하면 그럼 탐구는 어떻게 될까? 네. 자,
사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예, 사탐은 그냥 똑같습니다. 예, 사탐은 예, 그냥 의미가 없다. 내가 사탐 강사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해. 너무 슬픈 거야. 그 과탐은요? 과탐은 어떻게 될까요? 야, 과탐은 그냥 결론은 지옥이다. 헬게이트가 열렸다. 왜? 서울대에서 과탐 원으로 서울대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의대 지망생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 이 모든 애들들 대다수가 이제는 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때문에 원래 투를 했던 애들이 그냥 한 해 한 4천, 5천 정도씩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소 반토막 나겠죠? 그렇죠. 아예 안 하는 애들은 없진 않겠지. 왜냐면 그래도 그걸로 1등을 그렇죠. 받는 애들이 네. 존재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과탐 1등급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그러네. 왜냐면은 새롭게 유입되는 애들이 어찌어찌가 아니라 과탐 최상이야. 있는 과투를 하던 애들이 넘어오는 그렇지. 거야. 최상위 애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투하던 애들이 과원을 넘어올 때는 서울대를 포기한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으로 넘어와도 서울대 노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 얘기가 틀려. 그러면 과탐 공부를 진짜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나? 거의 모든 과탐 과목이 아마 1등급이 거의 진짜 만점에 가깝거나 아니면 과탐 문항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씩 내려온다는 소리네. 걔네들이 유입되는 거였어. 큰 거죠. 그리고 그게 모든 대학들의 이 되게 과탐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상위권 대학들이 쓰는데 거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아니 들어오는 집단 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과탐은 이제 등급 맞추기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 최저가 완화됐는데 애들이 이제 최저 완화해서 탐구는 과탐은 고민된다니까. 그 이과 애들 수능 최저는 골 때린 상황이 일어나요. 왜? 이과 애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원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수학하고 탐구였어요. 탐구. 이게 원래 조합이 그렇죠. 1번이잖아요. 네. 자, 이 룰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깨지라서 국어 수학이냐 수학 영어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더 교과를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제가 과거에는 저 수학은 3이고 지금 과탐은 4 나오는데 저 과탐 공부하면 3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고 원래 과탐 공부를 하잖아. 이제 그 말이 안 먹혀. 왜냐면 과탐이 지금 4야? 그럼 너는 4야. 4야. 그렇지. 왜? 3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2 하던 애들이 원으로 내려오니까. 모의고사 하다가 답이 없으면 원으로 바꿀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바꿀 수 있어요. 그 심지어 재수생 애들 입장에서 더 좋아. 그렇지. 2 하던 애들이 원으로 재수하러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면 걔네가 과투를 뭐하고 해. 그렇지. 원이 훨씬 쉬운데. 그럼 얘는 거의 진짜 만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과는 요 과탐이 영향력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이게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문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선택하는 학교는 뭐 일부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를 우리가 한번 그냥 예측해본 거죠. 네. 대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방향을 미리 네. 잡아본다라는 의미,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내년 네. 2024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내년 또 입시도 굉장히 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게 매년 혼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수능이 처음 등장했을 그렇죠. 때 한 3, 4년 차까지는 매년 수능 제도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고1, 고2, 고3 때 수능이 계속 바뀌었어.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 혼란에 빠졌던 시기와 저는 지금이 되게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매년 입시 결과로 학부모님들은 따져보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입장에서도 이게 구축되는 시스템들이 안정적이어지면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년도 조금씩 불안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든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해서 맞춰내냐가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진짜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정시 관련된, 그러니까 올해 2023 정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나 좀 얘기를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을 보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네. 뭐 큰 저는 의미가 없어서 그 사이에는 이제 고2 학생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고객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네. 예, 매우 중요한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객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관련된 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